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강릉시 의회가 그제 막을 내린 제28회 정동진 독립영화제 직전 관련 영화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강릉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 가운데 삭감된 예산은 영화 예산이 유일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삭감의 이유가 과연 타당했는지 들어봤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강릉시 의회 행정위원회. 한때 정동진 지역구를 가졌던 삼선 김진용 의원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영화제 관객 수를 거론하며 피서객이 관객으로 집계됐을 것이라며 아무도 관심 없는 영화제라고 비난했습니다. 몇 번 갔다 오셨냐고 뭘 여쭤보는 거는 지역구가 아니고 관계자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 독립영화제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없어요. 하지만 외지인 관객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피서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오직 이 독립영화제만 오기 위해서 이 영화제가 가장 큰 목적이라서 방문을 했었고요. 강릉 시민들은 지역 대표 축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28회나 진행이 됐다는 건 그만큼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이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오셔서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첨언해 드리고 싶네요. 현역 정동진 지역구 신보금 행정위원장은 독립영화 제작 기반이 되는 영상미디어센터 재개관 준비에 반대하며 1인 미디어센터로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재개관을 준비하려던 예산 5천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원 규모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전문 장비 없이도 AI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누구나 비교적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역 영화인들은 영상미디어센터와 1인 미디어센터, 2개 센터 성격은 아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홍규 시장 시절 일방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를 폐관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강릉에서 영화를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 영화인들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생겨날 수 있었거든요. 김홍수 의원은 예결위에서 신형극장 운영 지원 예산 3천만 원을 두고 계속 도와주니까 발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예술극장 12년 동안 계속 도와줬는데 뭔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동계올림픽 때 그분들 와가지고 이용했다 하시는데 그게 기회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시민들은 서울 수도권, 대도시와 비교해 문화 불모지인 강릉에 독립예술극장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화가 많이 없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있는데 거기서 하나 사라지면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거고 탁상 논리지 않을까. 강릉시가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예산 1,973억 원 가운데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영화 예산 1억 원이 유일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하는 삭감 논리가 정말 타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월 상동 중석 광산이 32년 만에 다시 문을 열면서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지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5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채굴된 텅스텐을 가공하는 핵심 광물 클러스터까지 인근에 추진되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 멈춰있던 영월 상동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994년 광산이 문을 닫은 이후 거리에서 사람 마주치기도 힘들었지만 지난 3월 광산 재개장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하니까 마음이 좀 낫죠. 아침으로 젊은 사람들 띵띵도 하고. 광산에서 14km 떨어진 산솔면. 광산에서 나온 텅스텐을 활용하는 국가 자원안보 핵심 광물 클러스터가 생긴다는 소식에 이곳 주민들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텅스텐이 필수적인 방위산업과 반도체, 항공우주 등 주요 산업의 중심지가 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기는 이제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공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유입양안이 되고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동네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상동광산 하나만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최소 5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텅스텐 가격이 유지된다고 할 때 상동광산의 재개를 통해서 영월의 1인당 GDP가 전국 평균의 30% 내지 40% 이상 더 많아지는 정도로 도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영월이 강원도 전체 1등이 될 수 있는. 광산을 운영하는 알몬티 대한중석도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는 지역 인재 채용을 이제 중요한 경영 원칙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임직원 120명 가운데 약 45% 정도가 영월과 강원 지역 출신이고요. 이 중 상동 출신은 약 15% 정도가 됩니다. 광산 하나 재개장한 것으로 무슨 호들갑이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텅스텐은 방위산업과 반도체, 자동차 등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경기 남부와 충북권에 있는 관련 기업들을 통한 확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영월 상동 주민들 중에는 아직도 동네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호시절을 추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개장한 상동 광산이 그 시절의 상동을 다시 소환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학곡지구는 버스 운행 횟수를 3배 늘리고 대학생들의 전철 환승도 개선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송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2년 전 입주를 시작한 춘천 학곡지구입니다. 2,700여 세대가 사는 대단지이지만 시내버스는 단 1개 노선에 하루 운행 횟수도 43번에 불과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배차가 잘 안 돼갖고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딱 20분에 딱 오는 게 아니라 25분에도 오고 막 이렇게. 춘천시가 다음 달 말부터 이 학곡지구를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을 늘립니다. 기존 15번 버스 노선에 2번과 3번 노선이 추가로 투입돼 하루 운행 횟수가 131회로 3배가량 크게 늘어납니다. 학생들의 통학과 전철 환승도 훨씬 편해집니다. 춘천교대를 지나는 1번 버스는 남춘천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바꾸고 남춘천역이 종점이던 400번 버스는 강원대학교와 강원 사대부고, 봉이고를 거쳐 후평동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 같은 노선 확대는 다음 달 말 학곡리 제2공영차고지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기점과 종점의 출발 시간을 명확히 정해 일부 순환 노선에서 나타났던 버스 몰림 현상을 줄이고 운행의 안정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도 개선합니다. 현재 지붕과 대기 공간이 없는 정류장은 1,100여 곳으로 춘천 전체 정류장의 절반이 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류장에는 표지판만 세워져 있는데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햇빛이나 비를 피할 공간은 없습니다. 춘천시는 비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정류장으로 새 단장하기 위해 정비 예산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20억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좁은 보도폭이나 전기 통신시설 등 현장 여건상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에 경춘선과 ITX 등 광역교통망과 시내버스 간의 환승체계 도입, 그리고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에 따른 버스 추가 도입은 앞으로 춘천시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금의 입시 제도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인데요. 내년부터 제도가 확 바뀌다 보니 올해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는 N수생들이 늘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판을 가득 채운 복잡한 수학 문제. 고3 학생들이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따라가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능을 100일 앞둔 고3 교실의 모습입니다. 오답노트를 보고 틀린 보고를 다시 복기하고 수능 특강 연계 지문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 실전 대비로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긴장한 수험생들을 위해 학부모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100일 떡을 나누며 남은 기간 지치지 않길 응원합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아이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수능 끝날 때까지 믿고 항상 응원하려고 합니다. 올해 입시의 최대 변수는 단연 N수생 증가입니다. 당장 9월 모의평가 신청자만 봐도
강원 지역 재학생은 만 70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1,427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탐구 영역도 통합되는 등 대입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수능에 대한 부담감 탓에 익숙한 현행 체제에서 결판을 내려는 재수생과 반수생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수능에는 똑같은 과목으로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능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등 의대 변수까지 맞물리면서 상위권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부분을 공부해서 자신에게 조금 불안감을 안기기보다는 그동안 충실히 공부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학습 방법이 단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약점을 보완해야 할 시간. 저마다의 목표를 향한 수험생들의 승부가 막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FC가 간바 오사카의 연장 접전 끝에 패하며 내년 시즌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로 향하게 됐습니다. 강원FC는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 J리그의 강자 간바 오사카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에서 전후반 득점 없이 비긴 뒤 연장 전반은 측면 수비가 허물어지며 결승골을 내주고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ACL 2엔 간바가 ACL 2엔 강원이 각각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ACL 2에 진출했던 강원은 올해는 ACL 2에서 2년 연속 아시아 무대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원주를 핵심 거점으로 하는 강원 의료 웰리스 AX 대전환 사업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립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말 국회 협의를 통해 예타 기획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착수 보고회에서 사업 추진 방향과 마스터 플랜 기획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를 의료 웰리스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최대 1조 원 규모로 기획 중이며 올해 마스터 플랜 수립과 내년 사전 검증을 거쳐 오는 2028년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연간 2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를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지역 6개 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주민참여형 교육 돌봄 우리 봄내 동동과 그레이트북스를 운영하면서 자율형 공립고 등 고등교육 구조도 개편했습니다. 춘천시는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춘천형 교육 모델을 만들고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동해시 부곡동 돌담마을 해안숲과 인접한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유휴부지에 10,000제곱미터 면적의 코스모스 꽃밭이 조성됐습니다. 동해시는 묵호항 준설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한 이곳에 청보리와 금계국 등을 심은 데 이어 가을을 앞두고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해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준설토 부지를 비롯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계절별 경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